자, 이번 시간은 이제 12페이지 6번 문제죠. 6번 문제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니까 공사행정 이원론 그래. 공사행정 이원론. 행정은 공익 맞고요. 경영은 이윤. 이윤이 바로 사익이죠. 2번. 행정은 경영보다 의회정당 이익단체의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이제 정치성 맞고요. 3.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 노 뭐다? 많게 받는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행정은 경영보다 더 강한 권력수단. 아까 권력성이죠. 그리고 5.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법 앞에 평등 원칙이 지배하지만 경영은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차별성. 차별적인 도를 달라진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행정과 경영이 같다.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 공사행정 잘 봐. 이런 논이야. 이거 갖다 우리가 넓은 의미행정. 그 행정과 경영에 뭘 말한다? 유사점이야. 이제 반대로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 공사행정 이원론. 좁은 의미행정.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지? 차이점. 이렇게. 그래서 잘 봐. 그래서 관료제. 관료제는 공사행정 매도한다 이런 놈이 돼. 이런 놈. 그래서 넓은 의미의 행정이 된다. 7번. 7번의 핵심은 뭐냐? 현대사회에서 즉 행정국가에서 행정기관과 관료 역할이 확장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왜 행정권이 강화되는가? 행정이 할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죠. 1번. 그렇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입법 활동의 기술적 복잡성이 증대된다. 입법 활동의 기술적 복잡성이 증대된다. 고로 행정부한테 권한을 줬어. 무슨 입법? 위임입법. 아까 해봤죠? 계속 문제가 유사한 거야. 내려을 준다. 무슨 입법이 발달했다? 위임입법이 발달했다. 이거 갖다 우리가 준입법권 그러지 않을까? 준입법권. 맞고요. 2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맞고요. 3번 봐.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조직화하고 동원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이익집단 또 봐야 돼. 이제 2편에 가면 우리 정책학을 배우는데 거기서 다시 배워. 잘 봐야 돼 이제. 근데 요게 시험에 나와. 요게 나오게 돼 있어. 2편 가면 엘리트 이론. 엘리트주의 반대가 플러리즘. 다원주의 그래. 엘리트주의 반대가 바로 뭐다? 다원주의 그래.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이 다원주의를 비판해서 또 다시 나타난 이 엘리트주의가 있어. 엘리트가 새로 나왔다 이거야. 이것도 우리가 새롭다. 네오 엘리트주의. 뉴 엘리트주의. 신 엘리트 이론. 다른 말 의사결정 안 한다 해서 이렇게 말한 거야. 보다 무의사 결정 그래. 무의사 정책적. 이 세 가지 나온 거야.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는 게 보다 다원주의. 그걸 또 비판하는 게 보다 무의사 결정. 다른 말로 보다 신 엘리트주의 그래.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보냐면 잘 봐야 돼. 케냐는 신생국이잖아. 신생국. 미국은 선진국이야.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다원주의 그래. 케냐와 같은 신생국을 뭐라 말한다? 엘리트주의 그래. 아주 쉽게 설명해 보자.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모든 정책 결정을 다 하겠다. 그리고 관료의 권한이 강화된다. 그게 뭐다? 엘리트주의야. 주로 어디서 나타난다? 신생국. 반대로 잡아. 다원주의는 뭐냐면 다원주의 핵심 바로 이익집단이야. 의사집단, 약사집단, 간호사집단 있잖아. 이익집단 간의 합의, 협상, 타협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돼. 고로 관료들의 역할은 소극적이다. 그게 바로 무슨 주의다? 다원주의. 다원주의에서는 관료 역할이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소극적. 일단 여기까지 볼게. 이익집단이 발달한 사회를 다원주의 그래. 그럼 결론입니다. 잘 봐요. 국방정책이 국방정책을 결정할 때 이익집단들은 참여를 배제하고 관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했다. 엘리트주의. 이때 관료들의 역할은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적극적. 노우. 반대 봐.
예를 들면 의과대학, 여러분 의과대학을 신설하려고 해. 그런데 누가 반대해? 의사 집단이 반대한단 말이야. 의사 집단이 바로 뭐다? 이익 집단이잖아. 이렇게 한 거야. 정부가 의과대학을 신설하고자 할 때 이익 집단들 간의 투쟁, 갈등, 타협, 합의에 의해서 의과대학 신설을 반대했다. 이때 관료들은 방관자 역할만 하고 있지. 관료들의 역할이 소극적이다, 중립적이다, 조정자 역할이다. 그게 바로 뭐다? 다원주의. 다원주의에서는 관료 역할이 소극적이다. 꼭 정리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지? 3번이 되겠지. 이런 문제 이렇게 한 거야. 외워서 안 들었지. 이익 집단이 발달한 사회를 뭐라고? 다원주의. 다원주의에서는 관료들의 역할이 소극적이다. 크게 포인트야. 정답 3번. 4번. 국회에서 제정된 법 규정의 모호성과 비정밀성으로 인해 집행 과정의 재량권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줬는데 그 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야. 애매모호해. 고로 관료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량행위를 부릴 수 있다. 관료들 재량이 커지잖아. 5번 그렇지. 일선 관료들의 재량행위가 어떻게 증가된다. 우리말로 요즘은 주무관 그래. 민원인하고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을 뭐라고? 일선 관료. 립스케 일선 관료. 주무관들. 인간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선 관료들의 재량행위는 확대된다. 고로 행정권이 강화되겠지. 8번 문제 드립니다. 행정국가. 딱 이 문제가 떨어지면 입법국가 이후에 나타난 국가가 행정국가. 행정국가면 큰 정부, 빅 거버넌스, 큰 정부다 이거야. 잘 보세요. 1. 정책이 정책을 낳는 관성은 행정의 팽창을 가져온다. 정책이 또다시 정책을 낳는다는 것은 행정의 팽창을 가져온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지. 1번. 2번 잘 봐. 행정의 과부하는 행정수의 감소야 증가야? 증가를 가져. 행정이 과부하됐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행정수야.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될수록 행정이 뭘 가져온다? 과부하를 가져온 거야. 그럼 여러분 과부하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지. 7번 보세요. 과부하가 그랬다 그래. 잘 봐. 5톤짜리 트럭이 있어. 5톤짜리 트럭이 5톤의 물건을 실어야만이 적정해. 그런데 5톤짜리 트럭이 9톤의 무게를 실었을 때 뭐 걸렸다? 과부하 걸렸다. 뭐다? 과부하 걸렸다 그래. 과부하 걸렸다. 그러면 잘 보세요. 공무원이 공급자예요. 잘 봐야 돼. 공급자. 국민은 반대로 읽어봐. 뭐가 되는 거지? 수요자야. 그래서 현대 행정의 특징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뭐다? 수요자 중심 행정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근데 잘 봐. 행정 수요가 증가될수록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어떻게 늘어나는 거야. 늘어난다. 그거 갖다 행정의 보다 과부하다 그래. 행정의 보다 과부하다 이렇게 말해. 다시 말을 바꿉니다. 국민들은 행정 수요의 국민들은 10가지를 원하지만 공무원들은 3가지밖에 못 해줘. 이때를 갖다 행정의 보다 과부하다. 3번. 행정의 팽창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뭐다? 정부 실패야. 실패 두 가지 있죠? 시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시장 실패.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정부 실패. 그럼 결론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자. 시장에 맡겨놨더니 대기업이 독과점,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거야. 즉, 인비지 브랜드, 보이지 않는 소용이 작동을 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를 갖다 우리가 시장 실패 그래. 시장 실패 원인은 작은 정부일 때 가능하다. 반대로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이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주제가 강화돼. X 비율성이 나타나. 그게 무슨 실패다? 정부 실패. 결론. 작은 정부일 때 시장 실패. 큰 정부일 때보다 정부 실패. 정답은 3번도 틀렸지. 4번도 마찬가지야. 다양한 위기 상황은 행정국가에서 최소 국가다, 최대 국가다, 최대 국가. 다시 한번.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다. 작은 정부, 이게 아담 스미스. 이게 19세기 입법국가로 말한 거야. 레저페어, 자유방임주의. 반대로 최대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다. 큰 정부. 존 메이너드 케인즈 사상. 이게 바로 행정국가를 말한 거야. 반대로 됐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국가는 최소국가야, 최대국가야? 최대국가. 5번 행정국가는 상권분립을 해. 상권분립을 전제하지 않는 국가는 행정국가가 아니라 뭐다? 절대국가. 뭐다? 절대국가다. 절대국가. 절대국가. 정답은 1번이죠. 9번은 작년 3회 행정사 시험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본질적인 업무량과 아무런 상관없이 공무원은 매년 일정 비율 5.75% 증가한다. 무슨 법칙? 파킨슨 법칙. 고로 정부 실패 원인을 시사하죠. 1번 무능력자도 고의직으로 승진한다. 이게. 무능력자도 고의직으로 승진한다. 이건 파킨슨이 아니라 무슨 법칙? 피터. 무슨 법칙이다? 피터의 법칙. 9번 진짜 중요한 거야. 관료대 역기능 중에서 피터가 말했어. 무능력한 자도 시간만 때우면 고의직으로 승진한다. 이게 계층제이기 때문에. 그걸 연구한 학자 무슨 법칙이다? 피터의 법칙이야. 컬럼비아대 교수 중에 로렌스 뭐다? 피터. 정답 1번이야.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이야. 매년 몇 프로 증가한다? 5.75% 증가한다는 거야. 그래서 부하가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는 업무가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단절이 아니라 보다 순환관계. 순환관계다. 그리고 정부 팽창의 요인으로 정부 실패와 관련있죠. 10번 이게 나왔죠. 공무원 수가 업무량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 증가한다. 무슨 법칙이다? 피터의 법칙. 피터의 법칙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봐봐. 정답은 1번이고요. 아니 다시 봐. 정답 몇 번이다? 공무원 수가 업무량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 5.75% 증가한다. 무슨 법칙? 파킨슨 법칙. 정답 4번이고 1번. 무능력한 자도 고의직으로 승진한다. 1번 피터의 권리죠. 그 다음에 과주제의 철칙.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 아이러노 몰리카시보다 과주제 철칙. 독일의 사회학자 미헬스의 보다 과주제 철칙. 이것 때문에 목표의 전환 현상이 나타나. 목표보다 대치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판사 이름이죠. 판사 이름 지방자치행정 법칙 보다 딜러노 법칙. 그 다음에 세이어 법칙.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 무슨 법칙? 세이어 법칙. 이렇게 정리됐죠. 정답 4번. 11번. 정부의 기능. 정부가 하는 기능은 많아. 규제 기능, 뭐 통제 기능, 지원 기능, 중개 기능 많이 있겠지. 1번. 기획 기능은 정책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나 뭐 기획관리실을 들 수 있죠. 맞고요. 2번. 규제한다. 규제 기능은 법령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하죠. 담배꽁초를 버리면 파인, 벌금 10만 원 때리겠다. 규제 기능. 3. 정부 기능상 정책 결정 또는 집행 이주의 부처로 나눌 수 있죠. 정책 결정하는 부서도 있고 집행만 하는 이주의 부처로 나눌 수 있다. 집행만 주로 하는 부처가 바로 책임 운영기관이야. 뭐다? 책임 운영기관. 책임 운영기관. 통일교육원 같은데. 뭐 경인지방 통계청 이런 것들. 정책 결정은 뭐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것들. 4번. 조작 및 지원해준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이거야. 조작 및 지원 기능은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정답 몇 번? 4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죠. 조작 및 지원 기능은 특정 분야의 사업인 활동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기능이다. 정답 4번. 간접적이 아니라 뭐다?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5번 중개 기능은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정부가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이죠. 노사 간의 갈등 해결해 준다.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거 중재 기능. 12번 참 좋은 문제죠. 정부주의자, 시장주의자 그랬어. 정부주의자면 큰 정부 케인스, 작은 정부면 시장주의자 아담 스미스. 참 이 좋은 문제인데 참 좋은 문제야. 정부가 설쳐되면 정부 실패. 시장이 설치되면 무슨 실패? 시장 실패가 된다 이게. 시장 실패. 참 좋은 문제다. 요건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 짚어봅시다.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 이거 보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20문항 중에서 한 문제 이거.
외워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흐름을 타줘야 돼. 흐름을. (18, 19세기) 뭐 20세기 20세기 후반 할게. 후반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있어요. 영국의 경제학 중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를 창출하냐, 국부론을 발표한 게 1776년에 국부론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경제학의 아버지가 아담 스미스란 말이에요.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는 철저히 경제학에서 왼수야 손오공 받으라. 철저히 아담 스미스는 공급주의자야. 공급을 강조했어. 공급 중시 경제학이니까 이 사람은 거시가 아니라 바로 뭐다? 미시 경제학이다. 알았어. 미시. 거시 경제학 반대가 뭐지? 미시 경제학. 공급주의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 아까 나왔죠?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야.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수록 좋은 정부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정부 그래요. 작은 정부다. 이런 사상을 모든 문제는 시장 해결한다 해서 시장주의자 그래. 좋아. 시장주의자. 레제피어 네 멋대로라. 이런 사상을 갖다 자유방임주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 그래. 공급이 스스로보다 수요를 창출한다 그 말이야. 세이브 법칙. 근데 문제가 터졌어.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손 가격에 의해서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서 잘 돌아간다고 봤어.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이 안 된다. 읽어봐. 무슨 실패지? 시장 실패. 무슨 실패? 시장 실패. 또 아담 스미스 때문에 결국은 무슨 실패를 초래했지? 시장 실패를 초래했어. 그럼 여러분 이제 시장 실패를 극복하려면 시장에 맡기면 안 되겠지.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한 거야. 아담 스미스를 씹어댄 학자가 존 메이나드 케인스야. 많이 들어봤지? 주류 경제학자 누구다? 케인스. 이 친구도 영국 학자입니다. 영국 경제학자야. 케인스. 이 사람이 쓴 책이 화폐, 이자 및 고용에 관한 일반 이론이야. 언제 발표했다? 1936년이야. 1936년. 반대로 공급이 아니라 뭐다? 수요. 수요를 중시한 학자, 미시경제학자가 아니라 뭐가 되지? 거시경제학자, 거시경제학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가계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 미시경제학. 아니다. 가계, 시장, 국가, 정부 역할을 강조한다 하면 뭐지? 거시경제학.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관계만 알아본다. 미시경제학. 국제관계까지 알아보겠다 보다 거시경제학. 이렇게 보면 되겠지? 반대로 최대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야. 고로 작은 정부가 아니라 보다 큰 정부. 뭐가 되지? 빅 거버넌트 큰 정부야. 그래서 철저히 모든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돼. 시장주의자가 아니라 뭐지? 정부주의자야. 정부주의자. 자유주의 반대가 읽어보자. 뭐다? 진보주의. 뭐지? 진보주의 말이야. 근데 문제가 또 있어.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정부의 팽창 초래. 읽어봐. 그럼 무슨 실패 초래했다? 정부 실패 뭐다? 정부 실패 초래입니다. 정부 실패. 그러면 정부 실패를 극복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시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그 또다시 20세기 후반, 1980대 이후에 많은 거야? 또다시 이놈이 다시 온 거야. 쫙 다시 온 거야. 쫙 다시 왔다. 그 유명한 레이건 정부 때 경제 보좌관을 역임한 밀턴 프리드만 있고, 영국 대처수당의 경제고문을 한 프리드리 폰 하이에크. 이 사람이 중요해. 이거 지우자 그냥. 밀턴 프리드만하고 하이에크는 같은 친구지만 지워. 이거 별 볼 일 없어. 이거 누가 있다? 하이에크야.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비엔나파. 하이에크가 쓴 책이 바로 1944년 노예의 길이야. 노예의 길. 1944년 노예의 길에서 국가 기익을 반대한 학자가 누구다? 하이에크야. 이 사람은 또다시 왔잖아. 수요가 아니라 또다시 뭐다? 공급. 최대가 아니라 뭐다? 최소. 큰 정부가 아니라 뭐다? 작은 정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해. 새로 왔다 이거야. 자유주의가 새로 왔잖아. 신자유주의.
뉴 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를 다른 말로 우리가 아까 말했죠. 영어로 뭘 말한다? NPM이야. New Public Management. 오소본과 게이블리는 아까 뭐지? 기업가형 정부. 뭐다? 기업가형 정부. 이렇게 정부. 기업가형 정부.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아담 스미스를 씹어낸 학자가 누구다? 케인스. 케인스를 씹어낸 학자가 뭐다? 하이크. 자유주의. 반대 진보주의. 자유주의 새로 왔다. 신자유주의. 영어로 뭐라고? NPM. 공무원 시험은 매년 출제되고 있어. 뭐가? NPM. 그리고 시장에 맡겼다. 무슨 실패? 시장 실패. 정부가 맡겼다. 무슨 실패? 정부 실패. 그래서 요즘은 시장도 참여하고 정부도 참여하자. 그걸 읽어보자. 영어로. 뭐라 말한다? NG. 아까 뭐지? New Governance. 이렇게 나옵니다. 뭐다? 네트워크. New Governance. 쫙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야. 자, 들어갑니다. 옳은 거 그랬어? 시장주의자는 경제활동의 당사자가 정부보다 정부의 획득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예스. 2번 왜 틀렸냐?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는 아담 스미스야. 왈도는 우리 일회시험에 나왔지. 신행정학자야. 신행정학자 중에 왈도가 있어. 신행정학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뭐다? 큰 정부야. 2번 틀 왈도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이에크. 틀렸죠? 3번 시장주의자는 정책 관여자가 시장 참여자와 다른 욕구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NO. 시장주의자는 기업가나 공무원이나 다 이기적 인간이야. 다 이기적 인간으로 보는 거야. 동일하게 보는 거야. 3번도 틀렸죠. 4. 시장주의자는 시장이 정부보다 외부 경제와 외부 비경제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NO. 시장주의자가 아니라 누가? 정부주의자. 정부주의자는 4번도 틀렸고요. 그러면 여기 중요하다. 외부 경제 반대가 뭐다? 외부 비경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 경제하고 외부 비경제 때문에 시장 실패 원인이 돼. 뭐다? 시장 실패 원인을 초래한 것은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강조한다. 시장주의자다, 정부주의자다, 정부주의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용어를 알아야 돼. 자, 7번 봅시다. 잘 봐.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외부 경제하고 외부 요가예요. 외부 요가를 갖다 외부 요가는 두 가지 알아죠? 외부 경제하고 외부 비경제가 그래. 그것 때문에 시장 실패 초래한다 그야. 잘 보세요. 공공재 특성 중에 외부 효과가 있어. 외부에 미치는 영향,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외부 경제 효과가 있어. 옳지. 경제 효과를 다른 말로 베네피트. 베네피트에서 비그래. 편익 효과 그래. 혜택 준다. 편익 효과. 반대는 외부 불경제 효과. 외부 안일비. 나쁘다. 비경제 효과. 이건 반대로 코스트야. 코스트니까 편익이 아니라 무슨 효과다? 비용 효과가 비용. 이 외부 효과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이루어진다. 잘 보세요. 외부 경제관 이거야. 개인의 편익보다 사회 편익이 커.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이익이 더 크다. 그러다 외부 경제가 그래. 그런데 개인이 이기적이다. 개인이 이기적이면 외부 경제관은 과소공급된다. 그럼 무슨 실패가 초래된다? 시장 실패가 돼. 그리고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갑돌이가 사회한테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뭘 준다? 보조금을 준 거야. 야, 보조금을 주자. 이제 반대로. 외부 비경제는 개인의 비용보다 사회 비용이 더 커. 이게 나쁜 거야. 개인의 활동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다. 그리고 개인이 이때 이기적이라면 나쁜 것은 외부 비경제는 감소한다, 증가된다, 증가돼. 이때는 나쁜 거잖아. 그럼 무슨 실패다? 시장 실패. 그리고 정부가 개입해. 어떻게 개입하냐? 너 나쁜 짓 했지. 너 과태료. 과태를 불려. 뭐다? 과태를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부 효과를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 있어. 보조금을 주거나 과태를 불린다. 이걸 외부 효과의
뭐다? 내부화시킨다. 뭐라 말한다? 내부화시킨다. 이렇게 말해. 중요해. 내부화시킨다. 한번 예를 들게자. 어쩌녁에 폭설이 엄청 내려서 폭설이 내렸다. 갑돌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앞도로를 깨끗이 쓸었어. 그랬더니 지나가는 아가씨들이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는 거야. 갑돌이 활동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지. 외부보다 경쟁이가 그래. 야, 반대로 삼성전자가 정화시설을 해서 폐수를 방류해야 되는데 비 오는 날 몰래 폐수를 버려버린 거야. 이때 삼성전자는 이익 받지만 사회는 뭐다? 손을 받지. 그걸 뭐라 말한다? 외부 비경료가. 나쁜 짓 했을 때는 정부가 뭘 때리지? 과태를 물린 거야. 좋은 일 하면 뭐 준다? 보조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외부 요가를 극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 보조금 또는 과태를 준다. 그걸 갖다 외부 요가에 보다 내부화 시킨다. 내부화. 그래서 4번도 틀렸죠. 정확히 말하면 정부주의자는 정부가 시장보다 외부 경제와 외부 비경제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외부 요가는 무슨 실패 원인이다? 시장 실패 원인이야. 이게 이제 뒤에 가면 가렛 하딘 연구한 공유지의 뭐다? 비극. 뭐지? 공유지의 비극을 말하는 거예요. 5번 시장주의자는 시장경제에 의한 분배가 기회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므로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한다.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는 것은 시장주의자가 아니라 누가 한다? 정부주의자. 뭐다? 정부주의자. 그 다음 13번. 인공지능의 한 응용 분야로서 컴퓨터 시스템이 특정 분야의 문제계를 자동적으로 지원한다. 요즘 말로 알파고와 같다. 그러다 우리가 ES 그래. 엑스퍼트 시스템보다 전문가 체계. 전문가 시스템. 전화 번 3번이 되겠죠. 자, 뭐 요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보화사의 단계를 말하면 전자 계산기한 자료 처리를 EDPS 그래. 이바고 아니야? EDPS.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스 시스템. EDPS. 전자 계산기 자료 처리. 이보다 좀 높은 게 MIS 그런 거야. 경영에서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서 경영 정보 관리 체계, 뭐 관리 정보 체계. 행정에서는 그냥 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서 행정 정보 관리 체계 있단 말이야. 그냥 관리 정보 체계 MIS. 좀 더 높은 게 DSS. 디지털 서포트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그리고 이건 인간 플러스 통계 프로그램, SPSS나 SAS, 통계 프로그램, SPSS나 SA와 같은 통계 프로그램 기법하고 결정자의 주관 경험이 개입했다. 그랬다 DSS 그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더 높은 게 뭐 SIS, Strategic Information System에서 전략적 정보 체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ES 그래. 엑스퍼트 시스템. 요즘 말로 알파고,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문제 해결한다. ES 뭐지? 전문가 시스템.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둘 중에 하나야. ES하고 뭘 잡아야 된다? DSS. 이건 7급, DSS는 7급 시험 문제. ES는 9급하고 행정고시 2번 나왔다 이거야. 다시 해볼게. 정책 결정자의 주관, 경험, 판단, 플러스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 SPS, SAS가 결합했다면 뭐다? DSS. 알파고 하면 뭐다? 인공지능, 아티컬, 인텔리전스. 정답은 엑스퍼트 시스템 3번. 좀 신경 씁니다. 자, 이제 지역에 보다 정보화. 요즘 사회를 정보화사회 그러잖아. 유엔이 전자정부 발달 단계에서 최종 단계로 본 것은 심리스보다 통합처리. 그 다음 밑줄 봐. 통합처리. 심리스는 우리말로 중단 없는 서비스야. 단절 없는 서비스를 하라. 심리스 그래. 중단 없는 서비스. 심리스. 맞고요. 2번이 지역 정보화에는 기존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체적 노력이 요구되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정보 격차가 심화됐어. 그래서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도 정보화 시범화를 지정해요. 정보화 시범화에서 정보를 강화시킨다.
정보의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해결해 보자 이거야. 그 다음에 3번 지역 정보화는 지역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의 정보화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보화보다 지방화를 포함해. 4번이 틀렸다. 그레이션 법칙. 정보의 그레이션 법칙은 공개되는 공적 정보 시스템에는 사적 정보 시스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작은 정보가 축적되는 현상을 말하죠. 5번 정보화 사회를 갖다 다품 정보라고 소량 생산 그래. 철저히 수요자 중심. 자, 한번 정리해 보죠. 정확히 정리를 해줘야 돼요. 눈으로 하는 공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빨리 기본서 이론을 찾아봐야 돼. 아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산업사회, 이후에 나타난 사회, 산업사회를 엘빈 터플러는 2의 물결 그래. 3의 물결 갖다 우리가 뭐라 말하지? 정보화 사회 그래. 굴뚝산업이 바로 포드 시스템, 포드 시스템이 바로 소품종 뭐가 되는 거지? 대량 생산. 요즘 IT 기술, 이건 다품종 뭐가 된다? 소량 생산. 철저히 공급자 중심, 반대가 뭐지? 수요자 중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뭐다? 수요자 중심이 되는 거지. 근대사회, 탈근대사회, 모더니즘, 포스트 뭐가 되는 거지? 모더니즘. 획일성 반대 뭐가 되는 거지? 다양성. 능률성 지금 반대 인간 존엄보다 민주성. 정보사회. 그러면 이제 법칙 중에서 우리가 그레샴 법칙이 있어요. 그레샴스 로우 그래. 이건 세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영국의 화폐학자 중에 누가 있다? 그레샴이 있어. 그럼 여러분 결론 내릴게.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더니 답안 문제지에 영어가 나와. 영어가 나오면 둘 중 하나야. 도시 지명 아니면 사람 이름이야. 다시 문제를 봤더니 영어가 나왔어. 영어는 사람 이름, 인명 아니면 도시보다 지명을 말한 거야. 도시명. 그레샴, 이 사람은 사람 이름이야. 영국의 화폐학자인 그레샴이 있다. 그 사람 연구했다. 그레샴 로우. 그래, 그레샴 법칙. 그럼 이게 뭐냐면 잘 봐요. 악화가 나쁜 화폐야. 악화가 나쁜 화폐가 시장에서 좋은 화폐 양화를 구축한다. 이 뜻이야. 구축한다. 뭐 추방한다. 대신한다. 그러면 나쁜 화폐가 시장에서 좋은 화폐를 추방해 버린다. 화폐보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영국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행정 수반은 총리가 맡고 국가 원수 역할은 여왕이 하는 거야. 엘리자베스 여왕 그러잖아 지금 여왕. 그래서 그레샴이라는 화폐학자가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엘리자베스 1세 여왕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여왕님이시여 왜 그러느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 또 엘리자베스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없겠니? 네,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영국은 화폐가 파운드야. 5파운드짜리. 5파운드짜리 화폐가 재질이 두 가지 있어. 잘 봐. 니켈, 구리로 만들도 5파운드야. 은어, 실버, 은어로 만들도 5파운드야. 어느 게 좋은 거야? 어느 게, 구리, 은, 어느 게 비싸지? 은이 비싸단 말이야. 구리가 뭐다? 악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소비자들은 양화인 은은 자기 창고에다 저장해 놓고 악화인 구리만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구리가 시장에서 은을 대체한다. 화폐보다 그래야 법칙이래. 나쁜 거지. 두 번째. 우리 정보 있잖아. 정보도 두 가지 있어. 나쁜 정보. 예를 들면 오빠 나와서 스팸메일 같은 거. 스팸메일 이건 나쁜 정보야. 그러지? 그럼 이렇게 한 거야.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야. 자, 개인은 양화인 좋은 정보는
자기의 사적 시스템, 자기 컴퓨터에 저장해. 양화인 사적 정보는 자기 시스템, 자기 사적 창고에 저장하고 나쁜 앞에 나쁜 정보인 스팸만 유통시킨다. 고로 공적 시스템에는 악화가 감소하다 증가된다. 정보의 가치가 낮은 것만 축소된다. 정보에보다 그래서 없죠. 이거야. 저부터도 좋은 정보는 내 컴퓨터에 저장하고 나쁜 정보인 스팸 메일은 퍼뜨린다. 고로 공적 시스템에는 정보의 가치가 낮은 것만 축소된다. 정보에보다 그래서 없죠. 마지막 세 번째, 기획의 그래서 없죠. 기획, 플래닝. 공무원들은 기획을 작성할 때 미래가 불확실하다. 고로 정형적, 일상적, 반복적 기획만을 강조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쇄신적인 기획이 나올 수 없다. 기획의 버지 그레셈 법칙. 그래서 그레셈 법칙은 장점이야, 문제점이야? 문제점인 거예요. 문제점. 정답은 4번이죠. 페이지를 넘기자. 15번. 자, 공공재 뭐가 있지? 공공재 반대는 민간재야. SOC가 주로 이제 공공재. 경찰, 국방, 외교, 일기예보, 공공재.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 시계, 뭐가 되지? 민간재 그래. 더 쉽게. 정부가 생산해서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공공재 그래. 민간인이 생산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곤란하다면 민간재. 또 두 번째, 정부가 생산하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돼.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돼. 그게 바로 뭐다? 요금제 뭐지? 요금제 그래.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그런다 그래. 그 다음에 담배 피지 마라. 해롭잖아. 도박하지 마라. 마약 먹지 마라. 임대주택을 지어준다. 권장제, 즉 다른 말로 뭐다? 가치제, 뭐다? 가치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먼저 보는 놈이 임자야.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셔버렸다. 뭐지? 공유제. 일명 뭐다? 자원제 그래. 자원제. 1번 맞고요. 무임승차. 배제할 수 없고 고갈되지 않는다. 비배제성, 비경합성 맞고요. 소비자 선호 파기 전에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어. 왜? 정부가 서비스 공급 주체이기 때문에 소비자 선호 파악 제한 맞고요. 정답 4번이야. 쌓일 수가 없다. 축적성하고 유형성은 공공재가 아니라 뭐다? 민간재야. 정답은 4번. 시장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비시장성. 쉽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안일비, 비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뭐다? 공공재라는 거예요. 비배제성, 비경합성, 비시장성, 무임승차자. 여러분, 무임승차자를 다른 말로 N- 그래.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N-1. 똑같이 나누자 뭐다? N분의 1. 꼭 여기서 돼. N-1, N분의 1을 집단행동이 들려면 이걸 갖다 무임승차 그래. 무임승차. 정답 4번. 16번이야. 시장 실패 원인인 것은 시장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 시장 실패야. 첫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 독점이 가능하다. 직접 이익이라는 거야. 1번 맞고요. 2번 자, 정보의 보다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은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나. 역선택 이후에 뭐가 나타난다? 도덕적인. 꼭 알아야 돼.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 이후에 뭐가 나타난다? 모럴에저 도덕적인. 맞고요. X 비율성은 정부 실패야. 레벤슈타인이 말했지. 행정이나 정치에 있어서 정해진 규칙, 절차, 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생산성이 뚝뚝뚝 떨어진다. 레벤슈타인보다 X비율성. 이건 정부 실패 원인이야. 정답 3번. 아까 나왔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중에서 외부 경제 효과, 외부 비경제가 맞고, 시장에 보다 불안전성. 예를 들면 독과점, 불공정 거래, 정보의 비대칭성 하면 뭐다? 시장 실패. X 비율성. 이건 무슨 실패다? 정부 실패. 17번. 다음 표의 제시는 공공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제가 말했죠. 공공재, 민간재, 공유재, 요금재, 가치재 많이 있단 말이야. 하나씩 집어넣어 봅시다. 하나씩 집어넣어 보자. 17번 문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봐. 기억이 뭐냐 봐. 기억이 뭐냐. 배제성도 띄고 경합성도 띈다. 이건 바로 민간재네. 민간재.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부분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죠. 민간인이 서비스 해주다 보면 가난한 사람 혜택을 볼 수 없어. 그리고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서 개입이 필요하다. 1번은 무슨 죄다? 민간죄야. 경합성, 배제성 하면 민간죄지. 2번 봐. 니은은 뭐야? 니은 봤더니 배제성은 떼지만 비경합성을 뗀다. 돈 없는 사람은 전기요금을 쓸 수가 없어. 하지만 소비에는 변화가 없다. 비경합성. 근데 니은은 바로 뭐다? 요금제야. 요금제를 다른 말로 유료제 그래. 유료제. 니은.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서 공급되는 이유는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응한다. 요금제는 부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가 아니라 자연 독점이야.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이죠. 다시 한번. 요금제가 뭐냐? 요금제는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서 공급되는 이유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아니라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2번 쓰고. 디귿은 뭐냐 보자. 디귿. 디귿은 비배제성은 띄지만 경합성을 띈다. 이게 바로 공유제 그래. 공유제. 다른 말로 자원제 그래. 까레다진의 공유제 비극 그래. 공유제의 비극을 초래하는 서비스로서 공급비용 부담 규칙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제 장치가 요구된다. 공유지에서 양을 방목하는데 규제를 안 하면 양의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결국에 공유제 비극이 온다는 거야. 그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공짜라면 양재물도 다 마셔버리겠다. 이게 정부가 어떻게 규제를 가야 되겠지? 맞고요. 4번 리을은 뭐냐 봐. 리을 봐.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게 바로 뭐다? 공공재잖아. 공공재. 리을. 과소 또는 과다 공급을 초래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공급해야 서비스다. 국방, 경찰, 외교, 일기예보. 이게 바로 뭐다? 공공재. 정부에서 공급해야 되겠지. 5번 디귿. 디귿 봐. 디귿이 뭐냐? 비배제성을 띄지만 경합성을 띄다. 이게 공유제야. 천연자원 목초지로서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즉 공유지의 비극. 정답은 2번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쳐보자. 이거 봐봐. 전기, 가스, 수도를 민간인한테 맡기게 되면 대기업이 독점을 해. 그게 바로 뭐다? 자연 독점이야. 그리고 사회적 약자는 혜택을 볼 수가 없잖아. 그리고 무슨 실패? 시장 실패. 그런 재화는 시장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개입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스공사 이런 거 만들잖아. 그게 바로 뭐다? 유료제. 다른 말로 요금제 그래.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야. 다시 한번. 요금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왜? 외부 요구가 아니라 뭐다? 자연 독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다. 정답 2번. 아주 좋은 문제. 18번. 행정재산. 우리가 알죠? 사유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어. 국유지 이런 거 있잖아. 시유지, 군유지 같은 거. 공용재산. 행정재산 중에서 행정재산하고 두 가지 나눠서 일반재산. 옛날에 잡종재산 그래서 잡종하니까 뭐 개 잡종 같잖아. 그래서 잡종재산 말을 없애고 이러면 일반재산 그래.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 재산이 있고 기업용 재산이 있고 보존용 재산이 있단 말이야. 보존용 재산. 그럼 자 해봅시다. 공용하고 공공용이 있어. 공용 재산은 공무원만이 쓸 수 있어. 근데 공공용 재산은 민간인도 사용할 수 있어. 국립공원 같은 거 공공용이야. 근데 뭐 종합청사 이건 뭐다? 공용재산. 국공립공원 정답 1번이 되겠다. 이건 공공용이야. 공이 하나 더 있어. 공공용 예산. 2번 정부종합청사, 등대, 소년원 같은 거, 연병장 전부 다 공용이야. 그럼 우리 하나 해봅시다. 방배동에 사는 사람들이 조기축구야. 조기축구를 만들어서 조기축구에는 어디서 차는 거야? 1. 학교 운동장. 4. 군대 연병장. 어디서 타야 돼? 군대 연병장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 군대 연병장은 군인들만 사용해야 돼. 그게 바로 뭐다? 공용재산.
근데 학교 같은 것은 민간인도 사용할 수 있지 뭐다? 공공용 재산. 19번. 죄수의 딜레마 이론. 프리즈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을 말하는 거야. 라파포트의 죄수의 딜레마 이론. 결국에는 공멸한다 이거야. 범죄자 2명 잡아다고 서로 자백을 받는다. 서로 손해보는 공멸한다. 공유지 비극과 같았죠? 1번. 개인의 선호와 개인의 선호, 사익, 집합적인 공익이야. 사익과 공익은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전화 번 1번. 사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공익이 파괴당한다. 죄수의 딜레마 이론. 다른 말로 공유지의 뭐다? 비극. 자, 시장 실패죠. 정답 1번. 2. 행정 주체 간 협상은 사전적 합의가 사후적 처벌보다 효과적이다. 이런 말 없고요. 규제 정책은 구성원 간의 합의가 수반돼야 성공할 수 있다. 전혀 관련 없고 강압적 상황에서도 개인의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곤란하다. 의사전달 장애인 후보의 조직구성 협동행위의 필수이다. 정답 한마디로 사익과 공익 간의 충돌. 죄수의 딜레마다. 1번밖에 없구나. 20번이 가치제. 나왔잖아. 가치제. 권장한다 해서 권장제 그래. 담배 피지 마라. 마약 먹지 마라. 의무교육을 받아라. 의료교육을 받아라. 권장제 가치제. 다시 해봅니다. 삼성병원, 현대 아산병원만 있게 되면 부자들은 혜택 보지만 가난한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어.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정부가 보건소를 만들어줘. 이게 바로 뭐다? 권장제, 즉 가치제 그래. 또 두 번째, 삼성 레미안 아파트,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부자들만 살 수 있어. 가난한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부가 임대주택을 만들어. LH공사에서 임대주택, SH공사 임대주택을 만들어. 이것도 하나의 뭐다? 권장제, 가치제 그래. 아셨죠? 한번 해보죠. 1. 가치제는 공공재와 같은 개념에서 NO! 가치제를 다른 말로 권장제 그래요. 정답 1번이야. 1번이 틀렸죠? 가치제를 다른 말로 권장제 그랬어. 2번. 아까 간섭했잖아. 가치제의 개념은 온정적 간섭주의야. 담배 피지 마라. 마약 피지 마라. 규제잖아. 온정적 간섭주의. 셋째, 가치제는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죠. 보건소를 만들어놨어. 한 명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안 되겠지. 보건소 같은 거. 자, 가치제의 대표적으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나 의무교육을 들 수 있죠. 5. 가치제 개념은 소비자 주권 원칙과 충돌하죠. 정부가 간섭하잖아. 소비자 주권의 원칙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그 해설 좀 봐봐. 밑에 정답 해설에서 재화 9번이 권장제를 다른 말로 가치제가 있어. 의무교육, 의료서비스, 요금제, 준공공재 그래.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공원 같은 것은 유료공원도 있고 무료공원인데 여러분 공원은 지워버려. 삭제해봐. 왜냐면 근데 이게 참 재밌어. 노무현 정부 때 국립공원 입장료를 다 없앴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 국립공원에서는 문화재 관람료라 해서 또 돈을 받는 데가 있더라고. 오대산도 받지, 설악산도 받더라 이거야. 근데 유일하게 한라산은 안 받아. 왜? 한라산 내에는 절이 없어. 절이 없더라고. 절이 없으니까 문화재 관람료 안 받겠지. 그러면 결론 낼게. 야, 국립공원은 요금제가 아니라 요즘은 공유제로 보는 게 다수설이야. 다시 한번. 국립공원. 이거 좀 신경 써. 국립공원은, 내가 정확히 할게. 국립공원은 요금제라기보다는 무슨 제와다? 공유제다. 꼭 정리해 줍니다. 제가 하는 게 맞아. 꼭 이렇게. 이게 다수설이야. 공원은 삭제해 주세요. 네, 공유제를 자원제로 있어. 천연자원, 목초지, 구명부터 어장보다 공유제. 혼잡하다보다 혼합제. 고속도로, 명절날 혼잡하죠. 국립공원, 공공시설물. 재화 종류 반드시 정리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